안녕하세요. 오늘은 쌍곡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쌍곡선의 뜻과 쌍곡선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점근선,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쌍곡선이 뭐였죠? 네,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쌍곡선은 영어로 하이퍼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폴로니우스가 이 용어를 명명을 했는데요. 쌍곡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래프로 살펴를 봤지만 곡선 두 개가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짝을 이룬 곡선이다.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쌍곡선의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식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먼저 정의를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원의 방정식에서는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Y축 위에 있을 때 달랐어요. 식이. 어떻게 달랐었죠? 잠깐 볼까요? 자, 타원이,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됐을 때, A제곱 값이 B제곱 값보다 크면, 타원의 초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고, B제곱의 값보다 A제곱 값이 작으면, 즉 B제곱 값이 크면 타원의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쌍곡선은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을 때는 식이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점을 설정을 해야겠죠? 0,C, F'이 0,-C. 즉, 초점이 지금 Y축 위에 있습니다. 로부터, 거리의 차가 이 B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유도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B는 C는 B보다 크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먼저 그림을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초점이 이렇게 있네요. 0,C F'은 0,-C. 그래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쌍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를 X, Y라고 한다면 정의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의대로. 요 점으로부터 초점 사이 거리와 요 점으로부터 초점 사이 거리의 차가 2B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PF 프라임 마이너스 PF 거리의 차가 2B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도하는 과정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그때는 전개를 해봤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좌변, 우변을 b제곱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 식으로 다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를 a제곱으로 둔다면 이 식은 이렇게 되네요. 자, 이때 단 a제곱을 뭐로 뒀었죠? 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뒀습니다. 자,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을 때 식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초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을 때랑 다른 점, 같은 점을 살펴볼까요? 우선 같은 점은 동일하게 y제곱 앞에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예, 다른 점은 뭘까요? 바로 네, 요 상수한 값이 네, 초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 1이었지만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초점 좌표 구할 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용하면 편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얘도 c제곱을 나타내보면 네, 초점의 x축 위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식을 사용을 하면 초점의 좌표 c값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타원에서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y축 위에 있을 때와 쌍곡선에서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와 y축 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정식 유도를 해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쌍곡선의 방정식만 주어줬을 때, 즉 a제곱분의 x제곱, 자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만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꼭지점, 주축의 길이, 초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죠? 자, 먼저 꼭지점부터 구해볼까요? 자, 아까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을 때 꼭지점은 어디 위에 있나요? 네, y축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자, y제곱은 b제곱. 자,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0,b, 0,-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주축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자, 주축의 길이는 주축의 정의에 의해서 꼭지점부터 꼭지점 사이의 거리인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되나요? 2b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2b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자,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 유도를 할 때 거리의 차가 2b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리의 차와 바로 뭐랑 같구나. 주축의 길이는 같구나. 이거 다시 한번 정리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초점의 좌표. 자, 초점의 좌표 0,c, 0,-c를 구하는 거죠. 즉 c제곱의 정보를 알아야겠네요. 선생님이
이 식 알아두라 그랬어요. 자, 이 식은 아까 어디에서 나왔나요? 식을 유도할 때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한다. 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c는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 주축의 길이, 초점도 여러분이 문제없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다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바로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볼까요? 문제 4번. 자, 두 초점이 지금 Y축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거리의 차가 2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나타내시면 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요 식을 완성을 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a제곱 b제곱과 구해봐야겠죠. 자, 정보를 분석해 봅시다. 자, 거리의 차가 2라고 했어요. 자, 거리의 차 아까 2b로 계산한다 그랬죠. 예,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주축의 길이. 자, 그래서 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b값은 1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초점 좌표가 나왔네요. 초점 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C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란 식에서 C가 2기 때문에 C제곱은 4.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은 1. 자, 그래서 A제곱은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에 대입을 하면 자, 답은 자, A제곱 3분의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1 생략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을 쓰시면 요 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자, a제곱 b제곱과 구해봅시다. 자, 거리의 차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2b는 10. 자, 그래서 b는 5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c값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7의 제곱 49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25. 그래서 a제곱은 24. 그래서 표준 형식에 대입을 하면 24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 제곱하셔야겠죠. 25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 보시면 예제 2번이 보이실 거예요. 자, 예제 2번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해결을 해 볼까요? 자, 쌍곡선의 초점과 꼭지점의 좌표, 주축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꼭지점부터 구합시다. 자,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의 좌표는 뭐였죠? 0,b, 0, 마이너스 b였습니다. 자, b제곱이 16이기 때문에 자, b는 4로 두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0,4, 0, 마이너스 4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 자, 꼭지점을 알면 뭐를 알 수 있죠? 주축의 길이. 자,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거리랑 같다고 했어요. 즉 2b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8. 자, 그 다음에 초점까지 구해봅시다. 자, 초점은
0,c, 0,-c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c제곱의 정보를 알면 되겠네요. 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죠? 자, 식에서 a제곱은 9였고요. 자, b제곱은 16이었어요. 자, 그래서 c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나오네요. 자, 그래서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0,5, 0,-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초점, 꼭지점, 좌표 구하는 방법 해봤고요. 그 다음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주어졌을 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앞에 문제에서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문제 5번과 문제 6번이 있을 거예요. 자, 문제 5번과 자, 그 다음 문제 6번은 자,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번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쌍곡선 방정식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우리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쌍곡선의 점근선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점근선. 점근선은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요. 언제 들어봤었냐면요. 여러분 1학년 때 유리함수 배울 때 있죠. 유리함수 배울 때 이 점근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점근선의 정의가 뭐였죠? 점근선이라 함은 어떤 식의 그래프가 자, 원점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곡선이 어떤 직선과 가까워지면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자, 유리함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점근선의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도형이 점근선에 달락말락 해서 가까워지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쌍곡선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원점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데 뻗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직선과 아주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죠? 과연 그렇다면 이 점근선은 뭔지는 알겠으니까 점근선의 식을 한번 구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점근선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자, 선생님이 쌍곡선의 초점은 x축 위에 있다라고 하고 이 식을 가지고 점근선을 우선 구해 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을 오른쪽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양변에 b제곱을 곱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우고요. b제곱 이렇게 곱할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본식을요. 얘를 지금 분모에 a제곱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앞으로 뺄게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만 남을 거고요. 자, 얘는 a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번엔 x제곱마저도 밖으로 뺄게요. 그럼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y제곱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식을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y를 제곱하면 이 식이 나와야 된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제곱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x. 자, 제곱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아까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식을 정리를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점근선, 이 점근선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네, 곡선이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곡선이 어떤 직선에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라는 얘기는요, 요 x제곱의 값이 멀어진다, 엄청 멀어진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크다라는 게 그냥 큰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a제곱은 이미 고정된 수고요. x는 변하는 변수인데 a제곱은 고정된 수고 x가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100분의 1보단 1000분의 1이 더 작고 1000분의 1보단 10,000분의 1, 10,000분의 1보다는 경분의 1 이렇게 훨씬 작아지듯이 고정된 수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누면 요 분수값 자체가 점점 어디로 갈까요? 네, 0으로 갑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극한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분자가 고정수. 그렇다면 이 분수값 자체가 0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요식 자체는 1-0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루트식 자체는 생략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남은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즉 쌍곡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x값, x제곱의 값이 엄청나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느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x에 가까워진다. 즉 얘가 이 쌍곡선의 점근선이다. 자,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서의 점근선은 바로 이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이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요. 지금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썼지만 사실상 얘는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자, 플러스 a분의 bx, 자, 마이너스 a분의 bx. 그래서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점근선을 그려보고 났더니, 점근선의 교점은 바로 모두 되더라. 쌍곡선의 중심이더라.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쌍곡선의 점근선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A값 정보, B값 정보를 알아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교과서의 예제 3번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고 자,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봐라 그랬네요. 그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아까도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꼴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본식에서 좀 볼까요? 자, 본식에서 자, a 값은 얼마예요? 자, 1. 자, b 값은 얼마예요? 네, 2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근선의 식은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x. 즉, y는 2x 또는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두 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요게
자, 먼저 점근선부터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 2x란 얘기는 기울기가 2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1,2를 지난다고 하시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게 y는 2x입니다.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2 지나서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2x. 그래서 점근선 그렸고요. 예. 원래 점근선은 점선으로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아주 옅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네. 원점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엄청 닿게끔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그냥 그릴 게 아니고 꼭지점 좌표 하나 얼른 구해서 그리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꼭지점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꼭지점 좌표는, 네. 자,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쌍곡선이기 때문에 A,0, 마이너스 A,0이었어요. 자, 아까 A 값이 뭐였죠? 1이니까 꼭지점 좌표가 1,0, 마이너스 1,0이죠? 여기가 꼭지점이 되네요. 그래서, 예, 꼭지점 지나면서 크면 클수록 점점 여기 이렇게 닿게끔 이렇게 쌍곡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면 쌍곡선 즉 입을 벌리는 그 크기 자체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쌍곡선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 문제 7번이 있는데요. 자, 문제 7번은 여러분 위에 예제 여러분 선생님 같이 해봤으니까 이거는 과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쌍곡선 방정식 구하고요. 쌍곡선의 점근선까지 알아보고 그래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과제는 교과서에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 쌍곡선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